네, 반갑습니다. 전국 사무공인 서비스 노동자 증권업종 본부장 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증권업종 조합, 증권업에 근무하는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해서도 왔지만은 증권사 경력 22년차로서 증권사 직원의 한 명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의 한 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저희 증권업종본부는 지난 대선 기간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수사의 결론 없이 대선이 끝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때 가서 수사를 하면은 또 정치 보복한다고 나라가 도동강 나서 난리가 날 것이고,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결론 없이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 가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인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주가는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선 전에 결론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검찰이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고서도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면 그건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론 없이 갔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그 다음에 벌어질 주식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만 해도 대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통해서 정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주가 조작 범죄는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우리도 있고 어느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는 범죄가 있는데 선진국 시장과 후진국 시장을 다루는 중요한 경제가 그러한 범죄들을 어떻게 단죄하는가입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죠. 미국의 앨런이라는 회사가 분식회계로 해서 큰 물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단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주식시장이 된 것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그런 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눈쪽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얼마 전 국민연금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중기자산 배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3년까지만 발표를 하고 27년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알려진 바로는 현재 16.3%인 국내 주식의 비중을 2027년까지 14%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주식을 안 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이유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낮을까요? 저는 좀 국민연금도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권사 직원에서 바라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당시에 제가 좀 일어나서 상태를 좀 짚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차트에다가 당시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에 이제 김건희 씨 매매 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자세하게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화면이 이렇게만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소장에 나온 주가 조작 기간입니다. 2012년 12월 7일까지로 범죄를 적시했습니다. 시효가 저는 법률방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12월 7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공범들의. 저는 검찰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기간 뒤에서 발생했던 의혹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제가 이상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당시에 우리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때 공개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개했습니다. 주가는 나중에 저렇게 가서 저기서 주가 조작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사서 여기로 이체한 기록만 공개하고서 나 기록 다 공개했다. 우리 부인 혐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사실 정말 주식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궁금한 건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공개하고서 안 했다라고 돈 버는 거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고요.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급등하게 해주시고 팔자마자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주목하는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 미래에셋에 대해서 주장하는 공소장상에서는 그 공범들이 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 대선 당시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매매했다고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에서 매매한 시점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자마자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가서 나머지 26만 6천 주를 DS증권으로 이체 후 여기서 매도합니다. 이 고점에서. 그리고 상승세는 끝나게 되죠. 이게 주식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하면은 이 지점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다 팝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 지금 1,000원짜리가 앞으로 10,000원 간다라고 알고서 매매하더라도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이런 지점에서 다 팔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서 끝까지 들고 가서, 물론 여기서 매매는 잠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을 여기에서 팔았다는 거는 그 기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딱 두 명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가 조작범입니다. 주가 조작범들은 모든 물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주가 조작범들이 시세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여기까지 버티고 들고 가서 여기서 팔았던 거고요. 대선 기간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주식 증권사를 이체해서 그 창구를 바꿔서 매도하는 것들은 주가 조작범들이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권사 그 매매 시스템에 어느 증권사에서 매매했는지는 기관별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가 조작범들이 하는 전형적인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대신증권에서 매매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갑니다. 이때 5만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15,000원 간다고 했었고 아마 저도 이때 매매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신증권에서 이날부터 매매를 시작합니다. 매매를 하다가 이 매매가 저희들이 하는 용어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세력들이, 주가 조작범들이 고점에서 다 팔지 못한 물량이 남았을 때 급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세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을 여기서 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거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기간에 세력들이 익시트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정확히 대신증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김건희 씨가 했다면은 제가 제목에 놨던 주식의 신입니다. 주가 조작권과 결탁하지 않고 저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김건희 씨는 주식의 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공모했다는 겁니다. 서로 알기 전에는 이런 식의 매매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와 있던 그 계좌재간의 거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도는 됐는데 잘 다뤄지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앉아서 얘기했네. 일단 그 2009년 5월 14일에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개인 회사를 알려진 두창성유가 현물 투자 방식의 3자 배정 이상 투자랍니다. 그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의 두창성유가 40억을 대여했다는 걸 가지고 그거로 출자 전환을 합니다. 증권사 제가 22년 다녔는데 우회 등록하자마자 그 오너의 개인 소유 회사의 대여금을 근거로 해서 3자 배정 현물 투자라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정말 이 대여금 40억이 존재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다면은 이 40억을 대여할 때 의사결정 과정은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랐는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회장이었던 그 강금원 씨를 고소했잖아요. 구속했습니다. 그때 혐의가 뭐였냐면 강금원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창신섬유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이유로 강금원 회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 40억이 우리 상법이 정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대여가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창섬유는 14일날 출자 전환해서 주식을 받자마자
19일 날 장외 매도합니다. 매수인은 김건희 씨입니다. 장외 매도가 뭐냐면은 그냥 증권사에 전화해서 내 주식을 저쪽 계좌로 몇 주 보내줘. 그러니까 끝입니다. 저희는 그냥 보내줍니다. 돈을 받고 주식을 보내는 건지 그냥 보내는 건지 증권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외거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 직원들도 만일에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가 오면은 말립니다. 왜냐하면 장외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이때 당시에 0.3%였는데 0.45%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그 증권사가 대납을 해주죠. 근데 이거는 직접 세무서가 신고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 주식 양도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식은 양도세를 부과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거래 시스템에 거래되는 거에 한해서 연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외거래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엄청 말렸을 거예요. 이거는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장외 매도를 했다는 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을 그냥 준 겁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장외로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제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6월 9일 날, 한 달도 안 돼서 도이치모터스가 자사주를 매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의 대량 매매래요. 이런 매매를 위해서 증권사가 도입한 게 시간의 대량 매매입니다. 지정을 하면은 수량과 그 다음에 가격도 종가가 아닌 지정가로 체결시켜줍니다. 장이 끝난 다음에 장외 거래를 인정이 돼요. 근데 굳이 장외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억 이 정말 김건희가 매수 대금을 냈는지 특검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가 이때 사실 24만 8,062주는 바로 8월 17일에 유무상 증자 결정을 합니다. 유상 증자 8.8%, 무상 50%인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할 때 내부자 거래를 단속할 때 기준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그런 호재성 재료로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건희 씨는 언제부터 구매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격이 좀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이사를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내부자 거래입니다. 이거 8월 17일 날 이사회에 결의를 했으면은 5월 달쯤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원호수 회장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특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주 인수권 거래입니다.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았는데 잘 개념들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아까가 이제 공범들의 마감이 2012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11월 13일 날 김건희 씨가 신주 인수권을 권오수 씨로부터 매수를 합니다. 권명 20억을 행사 가격으로 나누면은 요 개수가 나옵니다. 51만 개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가는 195원 90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본전 손익가는 4,113원 90전이 돼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주인수권 한 주를 3,918원을 도이치모터스에 줘야 한 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살 때 195원 90전을 내가 썼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손익가는 이겁니다. 근데 이날 도이치모터스의 종가가 얼마냐면 3,235원이에요. 거의 1,000원이 더 올라가야 본전이 되는데 이걸 왜 샀을까요? 도이치모터스가 앞으로 저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러면 그냥 3,200원에 주식을 사면 되는데 굳이 4,114원 90전을 주고 이걸 왜 샀을까요? 그리고 주식을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사람도 문제예요. 권오수 회장이거든요. 오너는 이걸 왜 팔까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자본 전환 때문에 있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너가 권오수 회장도 이거를 산업은행에서 살 때는 278원인가 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에 손절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사 가격이 주가가 1,000원 정도 올라가야 본전이 되는 이 가격에 이걸 왜 샀을까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알지 않았으면 저는 이걸 여기서 안 샀다고 봅니다. 살 이유가 없죠. 그냥 3,235원에 주식을 사면 되죠. 그리고 이러고 나서 11월 13일에 김건희 씨가 신주인수권 인수하고 나서 2012년 12월 20일 날 최대치로 조정됩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잘 아는데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주권 사채를 하면 최초 전환 가격이 있는데 상법상 최대 30%까지 주가가 빠지면 전환할 그 밑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사가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5,560원인가 발행된 거예요, 행사가가.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같이 계속 조정됐는데 최대치가 3,892원입니다. 증권사에서 매매하다 보면요, 항상 이 신주주권 사채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꼭 이 마이너스 30%까지 조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잠시 한두 달 시간이 간 다음에 주가가 아까 보았던 이 그림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 매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 이평선에 맞춰갖고 반등 줄 자리에서 반등 조감해서 시세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 6월 27일에 김건희 씨의 신주인수권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코스턴 아시아가 인수합니다. 이 코스턴 아시아는 코스턴이라는 회사는 미국 뭐 워싱턴 DC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요. 인수 가격은 358원입니다. 뭐 김건희 씨는 195원 90전에 사서 358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많다면 맞고 한 8, 9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차익은. 많다면 맞고 적으면 적은데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이승근 씨하고 같이 매도를 했는데 이승근 씨는 당시에 한 400만 개 넘게 있었습니다. 이승근 씨가 총 갖고 있던 게 493만 3천 개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80만 개 정도만 팔아요. 왜 김건희 씨 거를 껴줬을까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다 팔면 되지.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고, 오늘 기자님 뵌길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되게 이 사람은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뭐 알려지기로는 권호수 씨의 뭐 지인이라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여기서 이 물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행사 가격이 조정됐기 때문에 수량이 좀 늘어납니다. 51만 3천 개에서 43만 6천 개 정도 빼면은 7만 7,081개. 겉면으로 3억이 이건 또 전환 안 하고 남겨요. 나중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자본 내역을 보니까 신주로 전환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매도됐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에서는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납부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때 1,000원이나 올라가야 되는 이 불리한 조건에 이걸 왜 샀으며 그리고 항상 보이는 패턴처럼 마이너스 30%까지 주가를 빠뜨리는 이후에 이런 급등의 패턴이 왜 나왔냐는 겁니다. 저는 이 거래를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외국계 뭐 코스턴 아시아에서 외국계 뭐 자금 유치세를 뭐 흘려가면서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도이치파이낸스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 기자님들이 이제 수사한 영역이고 이게 비상장에서 했다 보니까 전자공인 시스템에 그런 자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의 이제 신문호 기자님이라든가 이게 또 기사들을 보면은 좀 자세하게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아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김건희 씨가 또 나와요. 40만 주. 이거 자본금으로 계산하면 주당 500원입니다. 이후에 오리드 병원에서 들어오는데 1,500원의 진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타파 기자에 보면은 전환가격 800원에 뭐 신주인 수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여기 이승근 씨 또 나옵니다. 저는 왜 권오수 회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김건희 씨에게 돈을 벌게 이렇게 노력을 해줬을까요? 그리고 쭉 보면은 일단 뭐 기자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정말 계속 김건희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게 해줍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3번만 봐주면 재벌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뭐 굴지의 금융회사 회장이 되고 계신데 그분의 시작은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김건희 씨가 결혼은 2012년 3월인가 했는데 오랜 그 보도들 보면은 그 전부터 동거를 하셨고 뭐 해서 했는데 사실상 주가 조작을 이용해서 그 남편에게 전달하는 뇌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눈물겨운 지원기가 무슨 관계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거 그냥 다 팔아도 되는데 490만 개가 있는데 280만 개만 팔고 김건희 씨 껴줘요.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뭐죠? 저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말고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치적인 그런 그 논란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명예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 시장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범죄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